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화요일 플랜이 빛나는 밤에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좀 3분 지났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끝까지 듣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오늘 아카데미 오늘 세 번째 학습 시간이라 주요 청취자님들이 수업 때문에 좀 늦게 들어오신 것 같아서 좀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하루 종일 좀 비가 내리는 관계로 뭐 조금 활동이 좀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좀 지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금년에 제가 보니까 그 두 번 정도 이 그 풀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면은 23일이죠. 23일 다음 주에 마지막 방송을 하고 이제 풀밤 시즌 1은 좀 종료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초에 조금 더 준비를 한 뒤에 시즌 2를 오픈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는 미리 공지됐듯이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실제로 그 암호화폐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양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플래넥스에도 이제 봇을 가동시키는 소비자님들이, 회원님들이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어도 또 선물에 대한 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없더라도 봇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데는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봇이 대중적이고 대중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디벨롭먼트 돼 있는, 어드밴스드 돼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전문가들만 쓸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돼 있다면 굉장히 시장이 좁고, 그 사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 플래넥스의 이 보스봇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사용하는데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분들이 사용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분보다 좀 더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 이제 도대체 이제 그 블록체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보자 눈높이에서 좀 한 번 정도는, 아니,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블록체인의 기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 어떻게 유지가 되냐,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개념 정리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그 채굴의 그 속성까지 조금 들여다볼까 합니다. 어,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제가 한 두 번 정도 반복을 한 듯 싶어요. 그 매주 월요일 날 하는 그 월요 주간 미팅, 라인 미팅에서도 한번 이 문제를 PPT를 만들어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그 은행에서, 아메리카 은행에서 최근 1000년 동안 그 테크놀리지컬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1세기, 10세기죠. 10세기. 1세기가 100년이니까 10세기 동안에 그 어, 우수 발명품 뭐 이런 얘기겠죠. 거기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2000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터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개발 중에 있고요. 실험실 실험까지는 뭐 통과했다고 구글에서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제 수리 물리가 많이 바뀌겠죠. 계산이 빨라지니까 그러면 이제 신약 개발이거나 그 밑에 나오는 이제 크리스퍼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크리스퍼는 유전자 가위라는 거거든요. 유전자 가위 이게 크리스퍼 이게 유전자 가위. 그래서 이제 그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반복적인 그 게놈 지도, DNA의 그 사슬의 일부를 잘라내서 유전자 변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죠. 인간을 상대로 당장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약 개발이 훨씬 빨라진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불치병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아,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분야가 크리스퍼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 과학, 의학, 과학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전기 자동차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이 화석 연료를 통해서 기후 온난화 이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훼손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연료의 그 주택용 연료보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이 전기를 통한 그 이제 내연기관을 대체한 자동차 이런 건 실제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사물이잖아요, 사물. 우리가 봐도 끄떡여지죠. 그게 그래. 야, 아이폰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중요한 거 맞아.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이 얼마나 그 대단한 발명품이냐 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머리에 쥐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들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기존의 그럼 우리 금융 시스템과 무엇이 제일 다르냐? 그래서 가장 대비되는 게 요겁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화되어 있다는 거죠, 중앙화. 예. 근데 비트코인은 분리되어 있다, 분산형이다, 이게 다른 겁니다. 예, 중앙의 반대는 분산이니까요. 그래서 뭐 은행의 서버에 우리의 모든 기록을 보관해 두는 형식. 이죠. 예, 그래서 예전엔 전산화가 안 돼서 꼭 돈을 이체가 없어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이렇게 줬었는데 이 전산이 만들어지면서 A은행 중앙 서버에서 B은행의 중앙 서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체를 하죠. 예,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집중 방식은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문제라기보다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보다는 분산형 시스템이 훨씬 이로운 게 많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지지난주에 다뤘죠. 스위프트. 지금의 중앙 시스템에 갖고 있는 그 은행 간 이체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과 최근에 농협이 그 JP 모건의 연합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모의 테스트 했던 기사를 가지고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훨씬 이제 장점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보시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란 무엇이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 노드들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망이에요. 노드들. 예. 노드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네트워크는 작동이 됩니다. 예.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국경 없이 전 세계가 연결돼 있고 수천 개의 컴퓨터가 이 노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보안이 좋아졌다는 거죠, 보안. 예, 보안이 좋아졌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좀 기억했다가요. 노드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의 종류가 좀 많아졌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보면은, 예전엔 비트코인 주소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주소가 네트워크가 몇 개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비트코인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세그윗이 있을 거고요. 라이트닝이 있어요. 탑 루트는 네트워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주소, 세그윗 네트워크 주소, 라이트닝 네트워크 주소 뭐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단일 네트워크, 메인넷 딱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비트코인 체인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네트워크 종류가 좀 늘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 세그윗이 언제 나왔냐면 2019년도에 세그윗이 장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여러분 혹시 그때 암호화폐에 대한 암호화폐를 좀 비트코인을 그때 공부하셨거나 또는 뉴스나 이런 걸 좀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야, 비트코인 그게 어떻게 돈이 되겠어? 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죠. 이유가 뭔가요? 속도. 예. 비트코인의 블록은 1메가바이트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1메가바이트, 메가가 100만이니까 100만 바이트 정도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상은 못해요. 근데 2017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아, 이제 미국 기준으로 2만 달러 가까이 올라가면서 사실 16,000달러가 올라갔죠. 우리 한국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서 2,880만 원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 뭐 김치 프리미엄이 꽤 높았죠. 뭐 15%, 20%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전 세계에 거래량이 폭증을 한 거야. 폭증을 하다 보니까 1메가바이트 기록이 워낙 거래량이 많으니까 1메가바이트를 해서 블록을 만들기 10분 걸리거든요. 요거 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두 개도 못 나오면 세 개를 기다리고 네 개를 기다리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가 전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일주일 뒤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 거래하는데 일주일이 걸리면은 누가 쓰겠냐 막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수많은 기술자들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 네트워크를 너무 사랑하니까 막 연구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세그윗이라고 하는 기술이 접목이 된 거예요. 예. 이 세그윗이 이제 실제로 트랜잭션이 되었던 그 주소와 아니면 서명, 개인의 키 같은 것만 있는 이런 부분하고 나눠서 블록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 내용은 10분 뒤에 가도 좋은데 그러면 이 헤드라인을 먼저 서머리에서 먼저 전송을 하고 몸통은 나중에 전송을 하자 이렇게 분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되게 효과적이었고 그 트래픽을 굉장히 해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전된 네트워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그 뒤에 나오게 된 거죠. 이거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 바깥의 기록을 바깥에서 미리 하자는 거죠. 계산, 이거를 미리 하자. 이러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이제 최신 업그레이드인데 탑 루트라고 해서 이건 네트워크는 아닌데요. 예.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을 탑재시키는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이 이제 어, 빗썸이나 바이낸스나 그래서 비트코인 이렇게 전송 온체인으로 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원래 비트코인이 갖고 있던 주소는 앞에 1자, 3자가 원래 비트코인 원래 메인넷의 주소, 원래 주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음.
밑에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공식 사이트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 뭐 백서부터 다 보고 싶으면 bitcoin.org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또 블록체인.com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되고. 자, 이제 노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노드. 우선 이 페이지에는 없는데 말로 좀 구술을 좀 해볼게요. 블록체인은 왜 좋은가요? 라고 누군가가 좀 한 문장으로 아니면 한 예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좋은 이유를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1대1 질문을 하시면 저는 평소에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음, 블록체인은 블록을 블록은 장부입니다. 이 장부를 암호화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장부를 암호화시켜서 계속 연결하는 겁니다. 장부와 장부를.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장부의 위변조가 어려워집니다. 장부의 위변조가 어려워진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해킹의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기록이 탈취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례인데요. 자, 여러분 모두 동호회 가입을 한두 번은 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동호회든 관계가 없어요. 제일 많이 하는 한국에서 동호회가 산악회이니까 산악회를 예를 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악회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회원이 100명 정도 있어요. 오래된 회원 동호회예요. 매달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산행을 합니다.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회비를 냅니다. 연회비를 10만 원씩 내고, 그다음에 산악 뭐 참여할 때마다 뭐 밥값, 기름값에서 5만 원씩 낸대요. 그래서 저는 이 산악회에 들어가서 연회비를 10만 원 내고 한 달에 두 번 5만 원, 10만 원을 냅니다. 모든 회원들은 이 규칙을 지켜서 돈을 냅니다. 누구에게 내나요? 그래서 동호회에는 돈을 관리하는 총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총무가 회비를 걷고 또 사용한 내역을 적어서 소위 회계장부라는 것을 만들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죠. 아니면 두 명일 수도 있고요. 예, 보통 총무가 잡무를 하니까 적어 놓습니다. 영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3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회계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회원들이 그 회계보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걸 경리가 알았어요. 근데 회비가 한 5천만 원이 남았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 대학 등록금 150만 원이 부족해요. 급하니까 이 경리가 150만 원을 여기서 좀 꺼내 쓰고 내가 다시 돈을 모아서 넣어놓으면 되겠다 싶어서 회원들에게 허가도 받지 않고 150만 원을 꺼내서 예, 아들 등록금을 썼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150만 원을 다시 넣어놓기가 아까운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장부에 영수증들을 몇 개를 첨부하면서 150만 원을 기록으로 맞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한 회원들은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이게 장부의 조작입니다. 이런 사례가 제가 굳이 억지로 만드는 사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이런 사례들을 경험하셨거나 들어보진 않으셨나요? 물론 그렇게 한 그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시스템도 문제이겠죠. 이것이 150만 원이 아니라 150억이면요? 1,500억이면요? 1조 5천억이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앙 집중형 관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블록체인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새로운 금융제도에 도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블록체인을 쓰면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블록체인을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산악회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아니요. 돈이 오고 갈 때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겠죠. 회원들이 나는 안 나왔어도 돈을 낸 사람들이 있으면 장부가 갱신이 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겠죠? 총무가 받은 돈, 쓴 돈을 써머리를 해서 회계장부를 만들어서 이거를 카피를 뜹니다. 카피를 뜨고 100명의 회원의 이메일로 또는 휴대폰 전화로 이 카피 뜬 걸 모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회계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부가 분산된 거죠. 100명의 핸드폰에 이 장부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리는 150만 원을 빼서 기록을 자기 갖고 있는 장부의 기록을 바꾼다고 하여서 이 100명이 갖고 있는 이 카피본의 기록까지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장부의 조작이 분산되어 있는 또 다른 장부로 인해서 무엇이 가능해지나요? 검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일주일마다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똑같은 장부, 새롭게 갱신된 장부가 계속 100명에게 일주일마다 계속 전송이 돼요. 그럼 그걸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 장부를 조작할 수 없겠죠. 그래서 누구를 믿을 필요가 없이 이 시스템 자체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기록을 갖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록은 삭제되겠죠. 99명이 동일한 장부가 유효한 장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블록체인의 원리예요. 이게 분산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블록체인을 설명하는 사람을 제가 10년간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분을 보고 계십니다. 예, 블록체인을 완벽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렇게 장부를 보유하는 사람을 이 네트워크에서는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노드는 교차점, 교점이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교차되는 그 점을 노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장부를 검증하는 사람들, 그 회원들을 노드라고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 비트코인 지갑을 가지고 있어. 난 비트코인을 얼마를 갖고 있어. 이런 분들은 노드가 아닙니다. 그런 분을 노드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사용자입니다. 예, 노드는 사실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노드는 어떻게 나는 노드가 될 수 있느냐?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어, 비트코인 노드는 네트워크 규칙을 검증하는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예, 원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어, 그러니까 제니시스 블록 2009년 1월 3일 날 12시에 처음 어, 사토시가 채굴한 그걸 제니시스 블록인데 그 블록부터 지금 90만 개가 넘죠. 94만 몇 개 블록인데요. 10분마다. 이 블록의 모든 데이터를 전체를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용량이 큰 그런 서버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비트코인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 네트워크 주소 알려줬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이후에 그 블록 90만 개가 넘는 블록을 다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 다 다운받는데 성능 좋은 컴퓨터라 그러면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열흘 정도, 24시간씩 계속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노드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노드들한테 신호가 갑니다. 지금 이렇게 별표 노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뜨게 되고 이 노드들끼리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별표 노드가 갖고 있는 블럭이나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블럭이나 모든 블럭이 똑같습니다. 똑같은지 아닌지 10분마다 서로 검증합니다. 예, 혹시 어떤 노드의 블럭이 우리와 다르다 그러면 그 노드의 블럭은 모두가 갖고 있는 블럭으로 대체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투명하게 오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노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 노드들이 채굴을 하는 겁니다. 마이닝, 예, 채굴을 한다. 마이닝, 광산에서 예, 채굴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비트코인 이렇게 채굴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왜 마인이라고 했냐면 그 광산에 가면 꽃갱이로 다이아몬드 터뜨리고 땅을 계속 파죠. 그리고 흙을 실어 나르고 굉장히 단순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서 블록을 만들고 검증하는 게 예, 이런 단순한 작업과 같. 그래가지고 채굴한다, 예, 마이닝이다 이렇게 명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채굴은 어떻게 될까요? 채굴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실은 블록체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채굴이에요, 마이닝. 그래서 이 채굴 과정을 이해하시면 블록체인의 그 심장을 이해하시는 거고, 그러면 블록체인의 예, 80% 정도는 이해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채굴이 제일 어려워요. 좀 약간 머리에 정리를 좀 잘 해야 이 마이닝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블록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이 블록이 있죠. 여기 장부예요. 이 블록은 10분마다 하나씩 생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10분마다 하나씩 생성이 돼서 이전 블록하고 이렇게 암호사슬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모든 블록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90만 개가 다 연결돼 있어요. 예, 90만 개가. 요건 이제 이해를 위한 거고 사실 블록을 쌓는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블록이 쌓아집니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블록이 쌓아지죠. 계속 쌓아집니다. 그래서 90만 개가 이렇게 쌓아져 있어요. 예. 거기에는 암호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암호 사슬로 돼 있어요. 암호 사슬. 그게 SHA256이라고 하는 해시 암호 체계를 이용해서 모든 비트를 256개 바이트로 바꿔서 문장열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예, 그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블록은 장부는 10분마다 만들어진다. 그리고 해시암호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하느냐? 노드들이 합니다. 노드들이. 예, 노드들이. 여기 나오죠. 해시암호. 제가 별도로 좀 첨부를 했는데요. 예. 해시암호는 여기 이제 그 암호하게 나오는 겁니다. 암호하게. SHA는 이런 뜻이죠. 하나의 알고리즘인데요. 모든 문장을 256비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256 암호로 바꿔드려요. 혹시 옛날에 2차 세계대전에 서로 막 뜨뜨뜨뜨뜨 막 이러면서 막 남의 교신하는 거를 막 찾아갖고 그 뭐 하냐면 암호 해독하는 거 있잖아요. 암호 해독. 예.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래요. 이제, A 나라의 왕이, 덕한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거 바꿔볼게요, 펜슬을. 예. 어, A 나라의 덕한이라는 왕이 B 나라에 있는 대왕이라는 왕에게 예,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사이에 C라는 나라가 있어요. C라는 나라는 강대국인데 요거는 종천 왕이 있어요. 종천 왕. 종천 왕이 요렇게 나라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세에 몰렸어요.
만약에 C가 A를 점령하면 그 다음엔 B일 거예요. 그래서 약자인 A 나라와 B 나라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덕한 왕이 제왕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서 몇 월 몇 시에 군사를 요렇게 해서 좀 침공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을 보내는데 그 뭐 요 나라 시나라의 첩자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이 암호 만약에 이게 탈취가 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암호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암호가.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날짜와 시간을 뜻하는 요것을 이런 우리 한글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것을 알파벳 숫자의 번호 또는 옥편의 번호, 자음의 번호, 모음의 번호 이런 암호 체계를 구축을 해서 B 나라에 그 암호와 관련된 걸 해독할 수 있는 코드를 주고 이 편지는 암호로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C 나라의 이 편지가 탈취됐더라도 역공을 당하지 않도록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라고 하는 게 발전돼 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 SHA의 암호문은 점이 하나 바뀌면 256개의 바이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점 하나만 바꾸거나 모음 하나 바뀌면 전체 열이 확 다 바뀝니다. 한 글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16, 얘들이 16진법인데 16자 4줄로 돼 있거든요. 이 전체의 문구가 다 바뀝니다. 한 글자가 바뀌면. 그래서 보안에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이 암호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체인이라고 하는 게 이 암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커가 이걸 좀 다시 표현해 드리자면 해커가 요 새로운 장부에 A라는 사람이 B에게 전송한 1비트를 1비트를 탈취하고 싶은 거죠. 그럼 기록을 탈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기록을 지워버리고 B가 아니라 C한테 보낸 것처럼 이렇게 장부를 조작을 했다면 글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블럭이 갖고 있는 요 해시 암호가 숫자가 다 바뀝니다. 그럼 10분마다 검증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노드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부와 이 암호문을 비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르네. 그러면 이 기록은 버립니다. 버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블록, 원래 블록으로 다시 대체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해커의 이 조작은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글자만 바뀌어도 암호문이 다 바뀌어 버리니까 쉽게 만약에 이들이 노란색을 갖고 있는데 파란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선명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문구열 자체가. 한 글자가 틀린 게 한 글자만 바꿔도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마치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도드라지게 눈에 보이니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그 블럭을 퇴출시켜 버릴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인으로 연결했다라는 블록체인의 체인을 그런 암호 문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다, 아주. 아유, 이렇게 쉬워요? 뭐, 금방 다 이해하셨네. 체인이 뭔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암호야, 암호인데, 한 글자만 바뀌어도 색깔이 바뀐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확 표시가 나서 그 블록은 버린대잖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예. 여기까지 설명했죠? 예, 예. 자, 그 해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와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가. 예.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뭐가 어렵냐? 이 난수가 어려워, 난스. 이게 뭐 난수인데, 난스죠, 난스. 이 난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책을 이해하려면, 요 난스가 좀 어려운 거다, 난스. 요 영어로 써 있는 난스. 난스는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거는 어디서 유래됐냐면, 아, number only number only used once. 숫자가 한 번만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는 값.
한 번 사용되면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난스라 그래요. 그러면 이 난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숫자예요. 어떤 숫자 열인데 숫자일 수도 있고 숫자 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숫자 한 번만 사용되는 이 숫자가 쉽게 말하면 문제입니다. 문제. 퀴즈에 퀴즈. 그래서 비트코인은 퀴즈를 푸는 행동입니다. 채굴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어떤 수인지는 모르는데 하나의 수가 제시가 돼요. 그러면 10분 동안 이 노드들이 무엇을 하냐면 블록을 생성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채굴이라 그리고 그걸 한 사람한테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10분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발행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아까 채굴, 광산에서 계속 반복적인 곡괭이질을 한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1부터 이게 해시레이트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숫자가 바뀝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조, 10조, 100조, 경조, 천경조 이 수많은 숫자들을 마구잡이로 막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숫자를 계속 연속적으로 대입을 해서 탁 아구가 맞는 게, 그 열쇠가 있는데 여러분 열쇠 구멍이 열쇠가 한 1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물쇠가 있는데 열쇠가 1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반복적으로 가서 빨리빨리 이거를 꽂아서 탁 체결이 풀리면 그게 진짜 열쇠잖아요. 그게 난스예요. 이해가 쉽죠? 그게 난스예요. 그런데 이 노드들이 많아질수록 이 열쇠가 많아져요. 1000개였는지 10,000개가 되고 10만 개가 되고 100만 개가 되고 1000만 개가 되면 이거 언제 하나씩 꽂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꼽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돼요. 그게 채굴 기계를 병렬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하는 계산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초에 꽂아보는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두 사람이 하면 두 배, 세 사람이 세 배, 이렇게 사람을 계속 늘려야죠. 그러니까 채굴 기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빨리 그 열쇠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난스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난스가 키니까 그거를 찾으면 예, 찰커덕 열리죠. 그러면 노드들에게 공개를 해요. 내가 난스 값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모든 노드들이 그 키를 받아서 실제로 꽂아봅니다. 이게 맞네. 그럼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노드가, 난스를 찾은 노드가 비트코인을 10분 동안 주고받았던 모든 자료들을 블럭에 쫙 담아서, 예, 암호화 시키고 블럭을 딱 얹고, 그러면 모든 노드들의 블럭이 갱신되는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다. 이게 채굴입니다. 너무 쉽죠? 쉽다고 해요. 또 할 거야. 반복하면 다시 그런 일 없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어려운 여기 고비 깔딱고개입니다. 난스.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트북 하나로 CPU 하나 가지고 됐어요. 왜냐면 노드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스가 좀 되게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터 계속 막 컴퓨터가 지가 자동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턱 맞췄네. 그래서 막 노트북으로도 채굴도 받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럼 난 100대를 붙여놓으면 더 빠를 거 아니야? 100대를 했어. 그러니까 채굴이 잘 되는 거야. 반대로 난 한 대 갖고 이게 채굴이 됐는데 100대가 안 되네. 난 200대 해야지. 200. 난 1000대 할 거야. 난 2000대, 10,000대, 20,000대. 이래서 지금은요, 이게 자본 집약 산업이 돼 버렸어요. 10,000대를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하나에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A69 최신형 사면 한 500만 원 할 겁니다. 10,000대면 500억이에요, 500억. 예. 500억, 기계값만 그렇고 연결하는 거에다가 그거 24시간 돌아가면 열 나니까 그 쿨링 해야죠. 에어컨 틀어서 뭐 해야죠.
그 정도 전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아마 동력을 사와야 됩니다. 전선 연결하는 게 아니고 동력을 별도로 갖다 변압기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엄청 크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채굴을 해서 왜냐면 이게 위너스 테이크스 올입니다. 하나의 노드가 10분에 채굴된 걸 다 가져가지. 그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셨죠? 왜 많은 사람들이 채굴장을 짓는가? 채굴장을 확보해야, 예, 이렇게 그 연산기, 채굴기를 막 여러 대 갖다 놓고 나눠서 하는 거죠. 처음부터 컴퓨터는 1부터 1억까지 숫자를 놓고, 두 번째는 1억에서 2억까지 놓고, 동시에. 그러면 빨리 난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속도 경쟁이 돼버린 거지요. 네.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아유, 쏙쏙 들어오죠. 이게 일타강사입니다, 제가. 네. 그거를 이제 작업 증명이라 그래요, 벌써. 예. POW, 작업 증명. 그래서 처음에는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 작업 증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제 POW가 아니고 POS로 바꿨죠. POS. 예, 스테이킹의 S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2천만 원인데, 이더리움 가격은 뭐 20만 원이에요. 물론 뭐 채굴 양이 좀 더 많지만 똑같은 전기를 내고 똑같은 그 장비를 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막 50개씩, 25개씩 이렇게 받는데 이거 이더리움 시장에서 가격이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트코인 채굴하러 가지 이더리움 채굴하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가 많을수록 안전한 망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51% 의사 결정 방식이 51%군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51%가 뭐냐? 노드가 100명이 있으면 노드가 100명이 있어요. 그럼 해커가 51명의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51명의 컴퓨터를 10분 안에 아, 똑같이 기록을 위변조하면 해킹이 됩니다. 그러면 해커가 만든 기록이 유효해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갖고 있는 장부를 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1명의 장부를 조작을 동시에 했다면 그러면 이게 오염된 기록이라도 이게 인정받아요. 진짜 기록 49개는 다시 오염된 장부로 갱신됩니다. 그러면 탈취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가 10명일 때, 10명일 때, 그럼 6개 하면 되잖아요. 51%면 6개. 5개 해서는 안 돼. 6명, 10분 동안 6명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바꾸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1000개가 있고, 그러면 510개를 해야 돼요. 10분 안에?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해시레이터가 점점 커졌다. 지금이 아마 엑사해시까지 갔습니다. 뒤에 나와 엑사해시까지 갔어요. 그럼 이거 10분 안에 그 절반을 조작한다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한 게 되는데 이더리움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그래서 비트코인과 채굴 방식에서 싸우면 안 되죠. 장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을 바꿔서 이제 스테이킹. 노드들이 자기 노드 지갑에 이더리움을 많이 보관하고 있을수록 채굴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요건 좀 잊어버리세요. 어려워요. 지금은 비트코인 채굴만 좀 봅시다. 그래서 이걸 작업 증명, 프루프 증명에 네가 일한 거를 10분 동안 그 난스를 찾아낸 사람이 예, 작업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보상을 받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지금 금년에 지금 좀 떨어졌는데 300 엑사해시에서 600 엑사해시 요 범주 안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큰 건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메가, 1메가, 2메가, 이게 100만 단위, 100만. 예, 동그라미 6개 붙어 있는 겁니다. 100만. 1초에 100만 번을 계산하는 거죠. 똑딱 할 때 100만 번 한 거야. 엄청 빠른 거죠. 그 위에가 기가입니다. 메가 기가. 기가는, 아, 1000배씩 올라가요. 1000배씩. 기가는 초당 10억입니다.
똑딱 하면 10억 번 계산한 거야. 엄청나죠? 9회가 테라입니다. 초당 1조 번, 1조. 페타가 1000조예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헥사까지 갔어요. 예, 엑사죠, 엑사. 예, 엑사까지 갔어요. 이게 똑딱 할 때 1경입니다, 1경. 그러니까 지금 이 300엑사라고 하는 거는 300경, 똑딱 할 때 300경을 계산할 만큼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컴퓨터의 전체 용량이 딱 할 때 300경을 계산할 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해시레이트입니다. 예. 그럼 거기에 내가 몇 분지 1이냐, 몇백 분의 1이냐, 기계가 몇 대냐에 따라서 채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이제 돈 없으면 채굴 못 해요. 다른 사람들 영역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반감기가 있죠. 그래서 채굴량이 4년 주기로 딱 4년이 아니고요. 2만 1000개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10분, 10분, 10분이 아니거든요. 9분 걸리기도 하고요. 10분, 30초 걸리기도 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10분 단위가 아니에요. about 10분마다인데 실제로는 10분마다 조금씩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만 1000개의 블록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원래 10분에 50개씩 발행이 되다가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에 있었고 이때 25개로 줄고 2016년에 12.5개, 2020년에 6.25개, 작년에 반감기가 있었죠. 그래서 3.125개, 지금 10분마다 3.125개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90개씩 나오죠. 이제 2028년도에 비트코인 또 다섯 번째 반감기가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한 1980만 개, 90만 개 정도가 유통이 되었고요. 총 2100만 개이니까 이제 100만 개 조금 더 남아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건 좀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음, 제가 말씀드렸던 51% 설명을 드렸고요. 예, 됐습니다. 자, 뭐, 눈빛들 보니까 아주 반짝반짝. 뭐,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음, 요걸 두세 번 만약에 반복해서 들었다. 완벽히 이해합니다. 예.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원리가 어렵지는 않아요.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지, 개념은 쉽다. 제일 쉬운 정리 방법. 블록체인은 블록을 암호로 연결시켜서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똑같은 장부를 분산하다 보니 한두 개의 장부 조작으로 인해서 기록을 예,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료들이 안전하게 예, 보관될 수 있는 장점이 되고 또 중앙 서버를 계속 확대시킴으로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을 분산함으로 인해서 그 유지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고, 네. 그리고 51%의 노드들의 인정을 받아야 채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세그윈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나 라이트닝 업그레이드나 탑루프 업그레이드나 다 똑같이 51%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몇 차례 총근세 예를 들면서 지금의 총은 무엇이고 지금 시대의 균은 무엇이고 지금 시대의 쇠는 무엇이냐 이걸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변화하기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쌓아놓은 초롱성 같은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죠. 이게 중앙 권력이에요, 중앙 권력. 이 중앙 권력은 뭐 권력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가, 자본가, 기술자, 권력자, 교육자 등등등.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결맹, 이 동맹, 연맹을 깨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걸 깨는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별것 아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거기에 이 노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기득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학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식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런 얼굴도 알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들어온 의사결정체에 의해서 룰이 바뀌는 겁니다. 생성돼요. 그럼 기존의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못마땅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된 게 16년 만에 전 세계의 금융 질서를 바꾼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권력자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없애려고 진 눌렀는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예, 천년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바뀌는 시절에 우리가 그것을 증, 증인으로 보고 있고 또는 참여자로 참여해 있고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시간이 가면 이 안에서 새로운 기득권이 생길 거고요. 또 그 기득권을 해체하려는 또 다른 시도와 노력은 있을 겁니다. 그러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에 좀 집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천지개벽의 때에 예,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통해서 한 10년 만에, 5년 만에 인생이 역전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아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플랜엑스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몇 퍼센트 수익이 났어. 라는 아주 너무나 파편적인 그 수익에 여러분이 꽂히시면 안 돼요. 이런 파편적인 것이 아니라 완성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월 10%의 수익만 나도 괜찮아요. 아니요. 월 5% 수익만 나도 됩니다. 단, 이 회사가 오래 존속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리라고 하는 지렛대를 써서 10%면 여러분의 1,000만 원이 10%의 복리로 60개월 뒤에 30억이 가능해지는데요. 만약에 5% 수익이 나면 70개월 뒤에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30억이라고 하는 것을 그 큰 그림을 결국 완성할 수 있는 도구로서 지금껏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보다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원들이 증대되면서 만들어내는 마케팅 보너스, 여기서 비트가 채굴됩니다. 보상으로 주어지니까 실제로 채굴은 아닙니다만은 비트를 여러분이 여러분 지갑에 증식시킬 수 있어요. 이 얼마나 멋진 겁니까? 예. 보시 알아서 늘려줄 거고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절대 잊지 말고 매달 월말이 되면 계산을 잘 하셔서 엔트리 프라이스를 0.1%씩 계속 배팅액을 올려가면서 예, 이 복리에 참여하셔야 돼요. 월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는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꽂혀 계시는 게 아니고요. 매월 놓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리로 엔트리 프라이스를 바꾸면서 재세팅하는 걸 60번만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위험하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60개월 금방 갑니다. 60개월 뒤에 여러분이 바뀐 여러분의 신분, 경제 상황 보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준비했던 아주 쉬웠던 블록체인 이야기. 예, 오늘 이 영상은 좀 제가 녹화를 해서 제 유튜브에 좀 올려놓을까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몇 번 반복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비트코인 만나는 꿈 꾸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